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이번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ESG 사회혁신센터 센터장인 김부열 교수입니다. 김부열 교수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제프리 삭스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개발 경제학.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밀레니얼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말라위에서 다년간 고생하면서 본인 연구를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패밀리 재단인 PPL 재단은 우리나라에서 사회혁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큰 노력을 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부열 교수는 이 연구 분야 그리고 실무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관점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ESG 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ESG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스티브 영킴 이사님과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님께서 가상화폐 산업에서 특히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창업 철학과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과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블록체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나라의 빈곤 문제와 교육, 보건을 연구하는 개발경제학자고 지속가능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제가 이 개발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까 스티브 영킴 이사님께서 바이낸스의 창업 철학이 금융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언뱅커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방글라데시의 치타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셨다가 그라민뱅크를 세우셔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이크로 크레딧을 대출해 주셨던 분으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과 책을 보면서 그 책 제목도 너무 좋아요. Banker to the Poor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전산전자공학부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나도 유누스와 같은 개발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개발경제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ESG 사회혁신센터에서 준비한 포럼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세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우리 6시부터 있는 그 전체 토론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 제가 10분 안에 발표를 좀 마치고 우리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윤 창출 법적 준수를 넘어서서 소비자, 지역사회,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이니셔티브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유럽연합, 유엔테드, ILO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정의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아마 가장 유명한 논문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2006년도에 쓰셨던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요,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됐죠. 그래서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이제 보시는 이 사회적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슈들이 있고요. 그 기업의 밸류체인과 연관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기업의 그런 경쟁력과 연관된 부분으로 사회 이슈를 세 가지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읽어보면은 기업의 비즈니스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이슈들을 도와주는 일은요, 여기 제네릭 소셜 이슈를 다루는 기업의 공헌 활동은 responsive, 수용적인, 대응적인 CSR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근데 밸류체인도 그 기업의 밸류체인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는 좀 리스폰시브하다고 보고, 그 밸류체인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는 좀 전략적이다. Strategic CSR. 그 다음에 실제로는 기업의 그런 사회 공헌 활동 자체가 그 기업이 돈을 더 잘 버는데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거는 전략적 CSR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쪽 요 CSR에서 그 전략적 CSR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뒤에
포토 교수님이 똑같은 논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셨어요. 2011년도에는요. 이 전략적 CSR에 집중을 해서 공유 가치를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CSR에서 CSV라고 해서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논문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CSR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거고, CSV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서로 시너지를 내게 하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CSR 사례를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인 두나무에서 이 두나무 설립하신 의장님들이 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셔서 모교에다가 200억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기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원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눠주셨냐면요. 100억 원은 경제학부에, 50억 원은 농경제사회과학부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200억 중에서 150억은요. 아까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Generic Social Issue의 Responsive CSR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서울대 경제학부에다 장학금을 주신 게 두나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려면 너무 거리가 좀 멀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기부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거는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유엔이 2015년도에 우리가 다 같이 달성하자라고 발표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 17개를 달성하는 데 다 도움이 되면은 아주 좋은 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극빈을 퇴치하고 굶주림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식수와 위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깨끗한 식수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에너지와 산업 경제 발전과 이런 여러 가지 SDG에서 달성했던 목표들이 기업의 비즈니스랑 상관이 없더라도 아주 좋은 제네릭 소셜 이슈로 할 수 있는 CSR 영역입니다. 근데요, 이 두나무가 200원 중에 50억 원을 띄어서 서울대 기술지주의 벤처 투자 조합 펀드에다가 넣었습니다. 두나무는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다가 펀드를 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 앞에서 보면은 여기죠. 이 밸류 체인을 강화하는 쪽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200억 중에 이 50억 벤처 투자 조합 펀드에다가 돈을 보내주신 거는 밸류 체인 임팩트를 높이기 위한 스트래테직 CSR로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죠. 이제 좀 일반적인 그 CSR 말고 전략적인 CSR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까 우리 스티브 영킴 이사님께서도 실제 도네이션을 준 거를 정확하게 다 인증하고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준비해 왔어요. 사실 제가 가상화폐를 전혀 몰라서요. 패널 세션에 토론으로 나오실 우리 한성대 조재우 교수님은 우리 국내에 가장 권위 있는 가상화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트코인 지갑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0.00006 비트코인을 나눠주셨어요. 그때 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7,50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꺼내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나라의 개발 경제학 빈곤 문제를 연구하니까 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 후원 NGO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1,000억 이상 모금하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큰 NGO들이 있죠. 근데 가끔씩 스캔들이 터져요. 2022년도 영국에서 기부를 해놓고서는 사기친 게 400건이 넘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요 230만 파운드에서 얼마 크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터져서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부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난 40-50년 역사상 가장 기부금이 낮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못 믿겠다, 투명하지가 않다, 이런 건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까 우리 스티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부금 모든 거래 내역을 안전하게 투명하게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누가 받았는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이런 도네이션, 체리터블 기빙 인더스트리에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Save the Children이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실제 구호 원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가상화폐 산업과의 비즈니스 경쟁력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개발경제학자로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송금 분야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가장 처음 개발경제학자로 가서 연구를 했던 나라는 남부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 50여 개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에이즈 예방 사업하고 임산부 모자 보건 사업하고 여학생 교육 사업을 6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송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송금을 하면은 그 말라위의 공식 환율로 바꿔야 되는데 그 블랙마켓 환율에 뭐 너무나 낮은 환율이어서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해서 저희가 이제 코이카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제2금융권에서 환전할 수 있게 해달라. 환율이 훨씬 높다, 좋다. 그리고 사실은 최대한은요, 저희 사업 담당자들이 10,000불씩 캐시를 들고 갔습니다. 캐시를 들고 가야지 환전이 제일 높고. 그냥 제2금융권에서 환전하고 이 송금 수수료 너무 높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저희가 자꾸 제2금융권에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범죄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저희가 자꾸 환전한다는 게 알려져서 저희가 코이카로부터 달러가 들어왔던 내부 정보가 알려서 깽단이 저희 스텝하우스에 들어와서 저희 스텝이 여기 머리에 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중단하고 저희 코어 스텝들은 잠비아로 피난 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송금 문제가 개발경제학자로서는 이거가 블록체인으로 해결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송금이요, 이게 1280억 달러에서 지금은 8310억 달러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가난한 나라한테 원조해주는 금액을 넘은 아주 오래됐고요. 실제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인은 Foreign Direct Investment보다 이게 더 규모가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돈 어디가 제일 많이 받나 보면 인도는요, 1000억 달러가 140조가 넘어갑니다. 150조가 넘어갑니다. 송금을 받는 액수가요. 멕시코 611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이렇게 송금 받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많은데요. 개발도상국 중에 예를 들어서 타지키스탄은요, 그 GDP 대비 송금으로 받는 게 5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 송금을 받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송금 때문에 저희 스텝이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수료 떼어가는 게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0번은 불평등을 줄이자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불평등을 줄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을 줄이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를 송금 수수료 좀 줄여달라. 이게 UN이 권고한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자가 전 세계가 다 합의한 UN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가장 싸다는 수수료가 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이런 데가 송금 수수료가 4.6%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가난한 사하라남 아프리카는 8%가 넘어갑니다. 너무 살인적인 거죠. 아까 이 타지키스탄은 송금 의존도가 GDP의 50%가 송금을 받는데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패널로 나오실 고진석 대표님께 여쭤봤더니요, US 테더 같은 가상화폐 자산으로 송금을 하면은요, 수수료가 1% 미만까지로 낮출 수도 있대요. 타지키스탄의 같은 경우는요, 5% 송금 수수료가 0.1%, 0. 몇 %로 내려가면은요, GDP가 그냥 앉아서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charitable giving의 투명성,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높여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더 큰 산업은 이런 레미턴스 시장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금융 접근성을 주는 그런 소셜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분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활용돼서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도 경제적 재무적 제표들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인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